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함수 f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조건 가에 나오는 게 f1은 0이고 f'이 0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우리가 미분에서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서도 2를 넣어서 0이 나오고 미분에서 2를 넣어서 0이 나오는 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 함수는 x 이꼴 1에서 x축에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런 형태인 거지. 그리고 x 이꼴 3에서 극속한 마이너스 8을 갖는다라고 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 fx에 대한 식을 세우면 함수 fx는 x-4제곱에 ax 더하기 b가 나오게 되고 요 두 개의 값만 추가로 잡아주면 되는데 식이 두 개가 필요한 거지.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마다 식 두 개를 얘기를 해. 3에서 극속감, 그러니 2분에서 3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그냥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자, 요거거든. 이 두 개의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a와 b의 값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지. 뭐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풀이를 더 써줄 거야. 자, 여러분들 비율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자, 비율관계라는 말 들어본 사람. 음성이랑 화면이 끊기면 와이파이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좀 다를 거예요. 자, 일단 비율관계 들어본 사람 손. 비율관계를 들어봤다. 자, 지금 한 명밖에 없네. 자, 정리를 한 번만 할게. 비율관계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지금 5번 문제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이 비율관계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 자, 비율관계 첫 번째는 3차 함수에서야. 3차 함수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x축을 접하고 있을 때 얘를 접하는 근, 중근이라고 하고 얘는 접하지 않는 근, 안중근이라고 해. 그러면 이 함수는 이 극소점을 갖는 x가 여기는 이 점이랑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그 점이 나오게 되거든.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외워둬.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함수 fx를 x-a의 제곱에 x-b라고 하고 얘를 미분해서 2의 x-a에 x-b 더하기 x-a의 제곱은 x-a로 묶었을 때 얘는 3x-2a-b가 나오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가 a 하나랑 3분의 2a 더하기 b가 나오잖아. 그 3분의 2a 더하기 b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또 다른 끈을 2 더하기 1분의 2a 더하기 b로 하고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 자, 이거 계산을 잘못했어. 너무 빨리 했나 보다. 자, 남아있는 게 2b. 요게 3x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극값을 갖는 x가 나와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이 함수는 x가 1일 때 접하고 x가 3일 때 뚫고 지나가. 그리고 x가 3에서 극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른 근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하면 이 길이가 순수하게 2잖아. 그럼 이 길이는 순수하게 1이거든. 그럼 또 다른 근이 4야. 이 3차 함수는 x-1의 제곱에
x-4가 나오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건 최고차의 계수잖아. 최고차의 계수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 최고차의 계수는 이제 극소값이 -8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고스란히 3을 그대로 넣어주면 -8이 나온다는 걸 가지고 최고차의 계수를 찾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이 비율 관계에서 3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는 이 함수가 꼭 이렇게 x축에 평행한, x축이 위에 있을 필요가 없이 x축에 평행한 직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 그 다음에 극소점 x좌표는 그대로 똑같이 2대1로 내분하는 거지. 공중에 떠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에는 기울기 같은 점들을 찾아주면 돼. 이 점이랑 안중근,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2대1로 내분한다. 이건 항상 성립한다. 4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는 말이야.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두 개가 있는데 4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넘어가는 이런 걸 3중근이다라고 해. 그걸 x-1이다라고 하면 x-3승에 또 다른 근을 x-2 이렇게. 2에서는 0이 나오겠지. 1에서도 0이 나오겠지. 하지만 좀 전에 중근은 1보다 큰 수나 1보다 작은 수를 넣었을 때 부호가 안 바뀌거든. 그런데 이런 3중근은 1보다 큰 수나 작은 수를 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어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게 되는 거지. 3중근.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3중근. 그랬을 때 또 다른 접선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은 얘는 3대1로 내분하게 돼. 3대1로 내분한대. 자, 얘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3대1, 얘는 2대1, 또 이게 4중근, 5중근이면 4대1, 5대1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은 본 적은 없어. 근데 4차 함수에서 이 비율관계를 알면 쉽게 문제를 풀 때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비율관계. 4차 함수에서는 비율관계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좌우 대칭일 때 자, 여긴 요 근이랑 요 길이 좌우 대칭일 때 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가 돼요. 1대 루트 2가 돼요. 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가 된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고, 자, 나머지, 그 다음에는 2번, 4번. 자, 요거 보자. 2번 문제도 지금 나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야. 자, 2번.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t 대신 무한대를 집어넣어주면 이 값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치? 근데 이 값은 1로 가지만 정확하게 이게 1은 아니야. 둘 중에 하나거든.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게 1과 비교하는 거야.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의 제곱 더하기 3은 1로 가지만 1은 아니지. 1이 되려면 분모 t의 제곱 마이너스 1일 때 분자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는 요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4가 더 더해졌잖아.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이 1이야. 1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 그래서 1에다가 요만큼이 더해졌는데 t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건 0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수가 나와. 결국 이 식에다가는 1보다 좀 큰 수를 넣게 되는 거지. 어려울 거 없어. f에다가 1보다 큰 수를 넣었어. f에다가 1보다 큰 수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 있잖아, 여기. 3. 똑같이 한 번 더 가보자. 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창만 보면 되는 거잖아. 어디로 가? 2로 가겠지. 하지만 같은 얘기야. 2로 가긴 2로 가는데 2는 아니야. t의 3승 더하기 2분의 2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2t의 3승 마이너스 1은 2로 가지만 2는 아니야. 2가 되려면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t의 3승 더하기 2분의 2t의 3승 더하기 4가 나와야 돼. 그래야 2잖아. 하지만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니까 4는 아니지. 2는 아니지. 얘는 2t의 3승 더하기 4 마이너스 5니까 요것만 1이고 이만큼이 남았어. t의 제곱 더하기 2, t의 3승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가 남았어. 그러면 요게 0으로 가는데 0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봐주면 된단 말이야. t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0보다 커 작아. 분모 마이너스 무한인데 존재는 상수지만 음수.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얘는 0보다 큰 수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거 틀렸다. 2로 가지. 2보다 큰 수가 나올 거야. 결국 함수에다가는 2보다 큰 수를 넣게 되거든. 그러면 2보다 큰 수를 넣게 되면 어떤 수가 나와? 이런 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4번도 보자. 그리고 이 4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쌤이 이 4번 문제의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자, 정말 고수들의 문제를, 풀이를 보면, 고수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 때가 많아. 뭐뭐라, 치자. 뭐뭐라, 치고. 지금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이렇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다항함수가 있는데, 두 다항함수가, 자, 요런 식을 성립을 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다항함수라고 하면, 몇 개나 있겠어? 매우 매우 많을 거 아니야. 얘를 만족하는 다항함수는 매우 매우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근데 그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라고 해도 요 값이 달라지진 않을 거거든? 그러면 그 하나만 찾아주면 돼. 그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쉽게 풀었을 때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정확하게도 문제를 풀어주겠지만 일단 이 함수에서 만족하는 함수들 하나를 찾아주면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 뭘 보는 거야? 차수를 보는 거지. 자 오른쪽 식은 0으로 가는 거니까 약분시키는 거고 자 친절하게 써놨지? 최고차항들을 보는 거고 약분을 보는 거야. 맞지? 그때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분자가 2차가 돼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똑같이 2차가 돼야 되는데 최고차항들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를 들려면 지금 요 gx가 마이너스가 달고 있으니까 gx의 제곱 x의 제곱이면 딱 맞겠지.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gx를 x의 제곱이다라고 봐버리는 거야. 그럼 gx는 x의 제곱이야. 그러면 fx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x를 약분시켜버릴 거고 남아있는 수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fx도 x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3만 있어주면 되겠네. fx를 그냥 3x라고 놓는 거야. fx를 3x, gx를 x제곱이다 라고 놓으면 나머지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함수들 중에서 만족하는 것들을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 물론 뭐 고수들의 풀이인 거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약간의 직관들은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푸는 것들 또 얘기를 할게. 자, 조건을 하나씩 분석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식들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했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오게 되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fx랑 gx를 비교를 해봐. 만약 fx랑 gx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에는 fx도 x의 n승, gx도 x의 n승이 나오는데 최고차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최고차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fx나 gx는 둘 다 2차가 돼야 되는데 얘도 2차, 얘도 2차.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남게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지. 차수가 같을 수도 없어. 모수.
두 번째는 fx의 차수가 높으면 최고차항은 fx만 생길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모순. 그래서 gx의 차수가 높아야 하고 gx는 2차항이 나와야 됩니다. gx는 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함수여야 하고 fx는 gx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하지 뭐. fx는 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ax 더하기 b. 그런데 두 번째 식들을 보면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약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상수항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요거 상수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요거 상수항을 b로 이렇게 만들고 fx에서 gx를 뺀 식은 요게 지워지고 요거만 남게 되는데 x를 약분시켜서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라고 하면 a나 c의 값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a-c의 값은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해서 fx랑 gx를 구해주고 그 다음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fx, gx 만들고 나머지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4일에 2번, 4번, 5번 3개를 풀었어. 자, 15일에 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2를 집었을 때는 0이 안 나오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서.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식 하나를 찾아주는 거지. 그러면 a나 b의 값이 모두 나오는 건 아니지만 2를 넣어서 4 마이너스 자, 점점 x에 2를 넣어서 16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게 하는 x를 모두 집어넣었을 때 요게 0 나오는 거기 때문에 fx는 0이 아니잖아. 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요 식의 의미 자체가 뭐냐? 요 식의 의미는 얘를 넘겨서 fx를 거의 대부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를 넘길 때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에 뭐라고 쓰자. 여기 요 식을. 그리고 나서 이게 0이 아닐 때는 넘겨버리고 0일 때는 그대로 둘 거야. 자,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알겠어? 그대로 전개했을 때 x제곱이 필요하겠지? 그죠? 그 다음 1창, 2창은 모르겠지만 상수항이 b니까 여기에 상수항이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b를 딱 넣어주면 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써놨네? 안 써놨구나. 자, 이건 요 식에 x의 제곱 빼기 4분의 b라고 쓰고 얘를 0이 아닐 때는 약분을 시켜서 나머지 값들을 구하고 0일 때는 새로운 값들을 정의를 해야 돼요. 여기는 요 식에서는 얘를 0이 되게 하는 0 곱하기 fx 이꼴 0에서 그 값은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분의 1 여기 fx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더 이상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b는 0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럼 더 이상 0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b는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은
정수 AB,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라.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약분이 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분의 1만 남았고 더 이상 이게 0으로 가버리면 이게 0 돼버리면 이 함수는 연속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0이 될 수 없어야 하고 그러려면 4분의 b가 0보다 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b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 상태에서 요식을 보면 여기는 요식 4a는 16 더하기 b잖아. 4a는 16 더하기 b a는 4 더하기 4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런데 a와 b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a와 b가 정수가 되려면 OB가 될 수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8 등등이 될 수가 있고 그때 a는 4를 나누고 4를 더해서 그때의 a는 3이나 2나 1 등등이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최대가 되는 건 둘 더해줄 때 가장 큰 수가 나오는 건 요거야. 그 다음부터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